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최병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멀티사이트 디스트리뷰티드 그 환경에서 이제 그 LLM, 클리니컬 리서치에서 자주 쓰이는 LLM을 로스레스하고 원샷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이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이제 올해 출간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라이니어 믹스드 모델 LLM은 굉장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모델입니다. 하지만은 멀티 사이트에서 LLM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페이션트 레벨 데이터의 쉐어링이 필요하고, 일단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DLMM은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LLM을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드 LLM은 아래와 같이 privacy preserving, communication efficient, heterogeneity aware, 그다음에 lossless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인지는 메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roof of concept 스터디로 이제 국제적인 이제 11개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서 코비드-19 환자에서의 length of stay를 예측하는 그러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멀티사이트에서의 연구는 당연히 통계학적 근거와 일반성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클리니컬 리서치 네트워크, 이제 피더넷 같은 피더넷이나 이제 오모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발달을 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임상 연구들이 다수 출판된 바 있으나,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키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각 병원들의 데이터는 일단 표준화된 상태로 각 병원들에 존재하기 때문에 페이션트 레벨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여러 멀티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페더리티 러닝 같은 것들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페더리티 러닝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계속 이 라운드마다 한 번 그러니까 여러 번 각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의 리저치를 이제 어그리게이션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이제 특히 병원에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존에 많이 제시되었던 연구들은 이제 로케이션별로 서로 이제 상이한 헤테로지너스한 그런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GLMM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요. GLMM은 일단 어그리게이트된, 그러니까는 스태티스틱스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각 병원에서 이 패키지를 돌려가지고 나온 결과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샷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에피션트 합니다. 그리고 LMM 자체에 이제 랜덤 이펙트를 계산하는 곳에 이제 로케이션 이펙트, 그 로케이션 랜덤 이펙트에 대한 고려가 들어갔기 때문에 헤테로제니티에 대해서도 이제 어웨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에서 LLM을 만들면서도 이제 모든 페이션트 레벨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그냥 LLM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인데요. 이제 DLMM 말고 그냥 LLM에 대해서 잠시만 상기하고 들어가면,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어스 아웃컴 등등을 예측하기 위해서 픽스드 이펙트, 랜턴 이펙트 플러스 에러라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식에 나오는 이제 베타값 등의 이제 코에피션트를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해서 좀 이제 피팅을 하게 됩니다. DL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각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커버리지들에 대한 스태티스틱스를 받아서 이러한 likelihood를 재구성하고, 이러한 재구성된 likelihood를 이용해서 코에피션트를 피팅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소드에서는 수학식만 한 2페이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시간 내에 발표하기도 어렵고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LMM 같은 경우에는 페이션트 레벨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도 LLM 모델을 이제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만드는 것과 아이덴티컬 아니저트 만들 수 있다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기여서 합니다. 그래서 POC 연구들의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미국의 이제 보험 청구 데이터고요. 538개 병원 정도가 있고 코비드-19 환자 47,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크게 네 가지 지역으로 노스 이스트, 미드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지역으로 나누었고요. 결국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싶은 바인
사실 이 UH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모여있는 데이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한 LLM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싶은 바는 이 레귤러한 그 다 모여있는 데이터를 임의로 이제 4개 리즌으로 나눴을 때 이제 레귤러한 LLM과 DLMM 두 개 동시에 이제 만들었을 때 두 개가 아이덴티컬한 리저트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제 이 POC 스터디의 목표고요. 그래서 포함된 환자들은 이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성인 코비드-19 진단을 받은 그다음에 사망하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이런 사망하지 않는 환자들에게서 length of stay 예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금 보여드린 POC에서 UHG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LLM과 DLMM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이제 11개 정도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다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 DLMM의 이제 글로벌 모델을 만들고, 그 글로벌 모델에서 코비드-19 length of stay를 늘리는 위험 인자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리절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논문의 최종 목적은 결국, 그러니까 레귤러 LMM만큼 DLMM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덴티컬 리전트를 보인다는 것이고, X축에는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만든 LMM의 이제 코에피션트 값이고요. 그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DLMM으로 만든 디스트리뷰트된 상황에서 만든 LMM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는 Y축 위에 이런 코에피션트들이 거의 일치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디스트리뷰트된 환경에서 스태틱스만 어그리게이션 해도 다 모아서 한 것만큼 일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UHG에서 이제 UHG 데이터로만 이제 결과를 낸 데이터고, 이제 에이지가 80 이상이거나 그 메일이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 좀 더 LOS가 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UHG 데이터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데이터를 다 합친 것인데요. 둘 다 이제 뭐 중요하게 생각되는 변수나 이제 방향들이 다 비슷하게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은 DLMM을 만들어서 원샷으로 이제 LMM을 이제 디스트리뷰션 환경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반성 있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결국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LLM하고 메타어널리시스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약간 구조는 동일하고요. 결국 각 병원에서 돌린 그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뭔가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사실 약간 방법이 다른 게 LLM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의 결국 궁극적인 LMM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메타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페이션트 넘버와 이제 아웃컴 등등을 이용해서 라는 하자드 레이쇼를 새로 조합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목표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세부 통계학적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것이 우월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이 논문에서는 크게 다음 논문에서 좀 더 검증해보겠다 약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태스크마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어그리게이트된 결과만 사용하여도 이제 프라이버시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정보와 결합을 하면 최근에 이제 그런 정보학 쪽에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K-anonymity,나 differential privacy 등등을 이제 다음에 추후 연구에서 추가로 연구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퀄리티에 대해서도 이제 UHG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와 겹칠 수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별로 미싱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꽤 이제 괜찮은 결과를 보인 것이 오히려 알고리즘의 장점이다라고 잘 승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리니컬 리서치에서는 약간 바이너리 아웃컴을 사용하기 좀 더 익숙한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LOS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사실 이제 컨티니어스 아웃컴을 사용하여서 좀 더 이제 피규어 같은 것들을, 사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제 POC가 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LMM과 DLMM이 서로 잘 아이덴티컬한 리절트를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피규어 측면에서 이제 LOS를 사용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바이너리 아웃컴 등등을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약점은 너무 이제 코베레츠가 많아지면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도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제네틱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러닝과 비교해서는 이제 원샷 알고리즘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에 따라 이제 하지만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이제 DLMM도 사실 하나의 일종인데 이제 원샷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추후에는 여러 가지 이런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대해서도 이 연구자들이 추가로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 에피션트한 페더레이티드 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